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2개월째 연 2.5%로 동결됐습니다.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부진한 민간 소비가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더욱 위축되는 조짐을 보여 금리 인상 카드는 시기상조이고 반대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 등 부담 요인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부당 외환 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네이버가 해외 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외환 거래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네이버는 2001년 해외 법인 6개를 설립할 당시에 세계 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환 신고 의무 등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은행에서 1조 원 규모의 가짜 확인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5,500억 원어치는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은행은 영업점 소속 팀장 한 명이 지난 2월부터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강모 씨에게 9,709억 원 규모의 허위 확인서를 발부해준 사실을 지난달 4일에 발견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비상장사인 삼성 SDS가 연내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가 본격화됐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그룹이 앞으로 3, 4년간 단계적으로 지주 회사 전환에 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남매가 계열 분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마지막 단계의 핵심 계열사로 삼성 에버랜드를 지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린입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양대 증시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여전히 상승 기조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전일장 코스피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1950포인트까지 회복을 해줬죠. 오늘장에서도 195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폭이 그닥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덕분이겠죠.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일장과 비교해 본다면 매도 강도가 많이 약해진 모습 오늘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5월 들어서 꾸준히 순매수에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매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연기금 그리고 투신을 중심으로 한 순매수 유입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얘기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만에 오늘장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55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저항대에 머물러서 상승폭이 그닥 크지 않은 모습 549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가 더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 국면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 환율이 급락이 있었던 달러원 환율 현재 1,020원대 초반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상승 압력까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요일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 주식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통의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12개월째 2.5%로 동결이 되면서 금리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렇게 예상대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는 그닥 큰 영향이 없는데 현 시장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가장 관심 있었던 거는 한은의 이제 금리 결정이었는데 말씀하셨지만 예상된 동결이었습니다. 이제 동결을 예상했지만 결국 이제 한은이 향후 이제 그 금리 방향 스탠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전망을 내놓을 것인가가 가장 좀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최근에 이제 또 원화 강세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을 좀 이렇게 뜯어보면 한은이 연초에 이제 그 한은 총재 바뀌고 초반에는 다소 이제 좀 금리 인상 시점을 좀 앞당기는 것게 아니냐라는 이제 좀 인상을 좀 풍겼었는데 이제 오늘 언급된 여러 가지들을 보면 환율 이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지금 세월호
이슈로 인한 또 내수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약간 중립적인 좀 방향으로 좀 턴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좀 평가인 것 같습니다.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중립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좀 안전하게 동결로 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결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매도 강대가 많이 약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내용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도 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갔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원화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30원이 붕괴되면서 1,020원 초반까지 이제 하락을 한 상태고요.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됐죠. 외국인들 그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한국의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던 외국인들은 사실 이제 그 주식의 수익, 그러니까 주식으로 인한 이제 수익, 그거를 이제 한쪽에서는 기대하면서 들어오시면, 사실 또 원화 강세에 따른 환차익도 노리고 들어오는, 포지션을 열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 상단에 있다가, 1,000원대 초반까지 지금 초강세를 당겨 보였기 때문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매도는, 좀 원화 강세에 좀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좀 차익 매물 욕구가 좀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원화 강세가 좀 완화되는 것이 외국인 매도의 속도를 좀 이제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저희는 뭐 1930에서 한 40선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종목별 대응이 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덱스 플레이를 이제 간혹 이제 좀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제 인덱스 플레이입니다. 예를 들어 한 1930선에서 40선 정도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해서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1900선 후반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이런 이제 인덱스 플레이를 좀 제안을 드리고요. 만약에 종목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일단 실적이 견조하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좀 압축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어제 이제 뭐 그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또 원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최근에 이제 라이신 가격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멘텀이 좋은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이제 중국향 공기청정기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코웨이, 또 이제 SBS의 이제 그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PBR이 0.3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주식 태영건설, 그다음에 KCC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이제 그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어제 그 SDS가 상장을 발표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 17%에 대한 가치 부각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종목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위에서 언급드린 4종목 정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실적에 따른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역시 실적이 뒤따르고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로 압축해보자라는 말씀 주시면서 원화 강세 수혜까지 볼 수 있는 CJ제일제당과 코웨이, 태영건설, KCC까지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진단해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쪽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가 비건론자 마크 파버가 옐런 의장의 경제 진단과는 사뭇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하반기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다소 섬뜩한 경고를 했는데요. 나름 근거가 있었겠죠? 마크 파버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이제 IT주하고 네. 바이오주가 버블 논란이 겪으면서 주식 시장에 조정을 줬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그 시장의 위기가 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또 그 하반기 금융위기설을 제기하면서 시장이 이제 하락할 것이다. 이유를 근거를 든다면 일단 2007년도 대비로 정부들의 부채가 굉장히 네. 증가를 했다는 거죠. 30%가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재정 건전성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들의 수출이 굉장히 상당히 막혀 있는 상황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지난번에는 IT하고 바이오주의 붕괴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주변 종목 유틸리티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번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자리가 마크 파버가 얘기하는 거하고 옐런이 얘기하는 거 되게 다릅니다. 옐런은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에 거품이 전혀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옐런이 출구 전략을 하려면 거품이 껴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출구 전략을 했다가는 2007년보다도 못한 시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옐런 입장으로서는 주가를 끌어올려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거품이 없다는 얘기하는 것 같고, 마크 파버는 거품이 있다라고 하는데, 마크 파버는 지금 현금화를 100% 해야 한다. 현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네. 그러한 얘기가 좀 나올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우 차트를 보시면 요 추세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세 번째 봉, 네 번째 봉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잘 던져놓으면 이제 대어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하반기라는 걸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빠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옐런이 처음에 말실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주소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증시 버블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금리 인상을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다 그런다면 사실 시장의 패닉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크 파버가 맞을지라도 시장은 자네들로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마크 파버가 너무 우려하는 부분이 좀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에서 현재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과연 효율증이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시장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네. 이 돈의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가 사실은 지금 그 연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돈이 다시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돈이 돌면 인플레이션이 나는 건 맞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생긴다면 사실은 그 전에 주가가 벌써 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네. 사실 주가가 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면 시장에는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고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옐런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을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옐런은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이 2%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한번 발발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업률 떨어지는 거 보셨죠? 7%대에서 순식간에 6.7% 떨어지더니 그냥 바로 6.3%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가속도가 붙어서 그래요. 물론 뭐 구직 포기자들이 시장에서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어떤 지표가 한번 개선되기 시작하면 겁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법이 있는데, 특히 인플레이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고는 어느 정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주가는 한번 상승할 것이다라는 생각한다면 그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주가의 상승을 좀 즐길 필요성은 있고요. 네. 다만 옐런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인플레이션과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혼란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각차에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옐런이 그동안의 실수를 좀 만회하면서 당분간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간 유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안심을 줬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결국은 연준의 목표치인 2%대가 넘어설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상 시점은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네델러는 에반스로엘 에서 실업률 6.5%에다가 그다음 인플레이션 2.5%를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실업률은 벌써 목표치를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하나의 인플레이션 쪽으로 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만약에 물가 상승이 엄청 빠르게 온다는 모습이 나온다면 연준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 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죠. 오히려 지금은 차라리 시장에서 신뢰를 약간 잃을지라도 시장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실업률이나 고용률에 대한 부분을 내놓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지금 연준에서 결국은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해서 시장에 그 돈이 풀어나가게끔 유도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사실 시장의 유동성 풀어놨던 걸 회수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인플레이션 상승이 결국에서는 연준에서 생각했던 어떤 목표치까지로 계산해서 금리 인상 시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는 견해로는 물가 상승률이 돈이 더 연준에 있는 돈이 풀린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구직 포기자까지 포함한 완전 고유용률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오전장까지만 살짝 순매수 들어와 주다가 또다시 팔자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도 매도 강도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음 주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일단 기관들은 매수 국면에 들어와 있어요. 네. 기관들은 매수할 국면이 됐는데 외국인들은 매도가 지금 계속 늘고 있죠. 문제는 이제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 올라가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외국인들은 뭘까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은 이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선물을 매수했어요. 왜냐하면 금통위에서 혹시나 하는 그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금통위에서 아무것도 결과를 주지 않았죠.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으로서는 현재 그 시장의 어떤 기대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단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자리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나가기엔 좀 이른 시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목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전히 시장의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이 모습은 조만간 들어오기 위한 어떤 힘의 비축 과정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5월 달에는 보통 대체적으로 하락이 좀 많았어요. 올해도 그게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보통 하락이 많았던 부분. 근데 우리나라는 4월에 하락을 했으니까 오히려 5월은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조금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은 아시겠지만 쿼드러블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큰 시장을 계산한다면 5월 달에 주가를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불어난 상태에서도 이거를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장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의 모습은 이제 결국 기관화 장세가 또 진행될 겁니다. 이제 기관들이 1900에서 매수하고 2000에서 매도하는 걸 반복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단선이 좀 올라왔어요. 하단선이 좀 올라왔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위로 솟구치기 시작하면 위에 매물대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상단에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기관이 전략적으로 아주 잘 들어온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관들이 이번에 그 상단선에서 매도 안 하고 끌고 가는 전략이 나오면 그때는 외국인들이 아마 힘을 보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시장에서는 뭐 20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뭐 금토라든가 이런 데서의 어떤 그 기대감이 많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못 가고는 있지만 근데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시장은 결국 가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좀 제때 잘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하루의 특징주를 골라서 특징주의 상세한 내용들 좀 분석해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는요 현대하이스코입니다. 현대하이스코가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시초가부터 상한가인데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아이스코 저희 이 Y 시간을 통해서 1월 달에 42,000원, 그리고 대박 플러스 오늘 밤 7시에 매주 금요일 날 7시에 하는 거죠. 대박 플러스 통해 가지고 46,000원에 매수 추천해서 아직까지 현재 포트에 보유 중인 종목인데 오늘 드디어 상한가를 쳤어요. 자, 이번 지금 매일같이 하는 오후 2시 20분에 하는 이 Y 시간은요, 그냥 종목이 올라갔다, 특징주다, Y. 이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매수할 종목은 매수해보자. 펀더멘탈 차원에서 굉장히 저평가라면 매수해보고, 고평가라면 매도해보자.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냥, 하루의 특징주가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곧 어떤 거죠? 추천주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익 실현해야 되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당장 며칠 전에 우리 현대증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고평가다, 매도하자. 그로부터 지금 단기간에 15% 이상 며칠 만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특징주 Y 시간은요, 그냥 흘려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인가, 또는 매도할 것인가, 그 타이밍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대아이스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저녁 7시 대박 플러스 시간도 반드시 시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상한가 이유를 보니까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되면서 초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약간의 재밌는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매출액이 1조 67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97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8%, 그리고 영업이익은 130% 증가되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현대하이스코에서 강간 부분을 현대제철로 옮겨갔다는 거.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캐시카우라고 하는 강간 부분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다. 이런 게 참 주식 투자의 어떤 묘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빈틈이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대박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작년 11월 달부터 연기금의 매수는요 계속됐어요. 그런데 그간의 외국인하고 투신들은 흐름들이 별로 뭐 매수 기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투신의 강한 순매수가 장 초반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추가적인 매수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주요 포인트, 1월 달에도 말씀해드린 전반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이제 그 이후에 새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포인트인데요. 일단, 중국 법인의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강간 부분에서 비용 절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원가 개선 부분이 있었네요. 이 부분이 바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급증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태양광 전지 모듈뿐만 아니고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는 분명히 수소연료 전기차가 있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연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현대차의 완전한 성장 동력이자 새로운 먹거리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느 쪽에서 준비를 할까? 사실은요, 굉장히 좀, 분석과 예측을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어디로 정해졌냐면, 바로 이 현대하이스코죠. 미국의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와 수소연료 전지를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자, 이제 이로부터 이 현대하이스코는요, 기존의 이 철강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한 단계 더 신에너지 분야까지도 진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한번 마련했으니까요. 이제는 단순히 밸류에이션 측면만으로 저평가를 내세워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측면을 넘어서 이 밸류에이션이 급속도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1분기 실적뿐만이 아니고 2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영업이익은요, 한 744억 정도로 추가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번에 보면은요, 이번 1분기에 한 300에서 400억 정도 봤는데, 깜짝으로 670억 나왔잖아요. 근데 2분기 744억 잡았는데, 또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이익의 증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매출의 증가입니다. 캐파가 커져야지만, 그 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이익도 커진다고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이익만 본다. 그래서 퍼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익만 보는데 이익이 아니라 이익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매출액이죠. 매출액과 캐파 이 부분인데 현대기아차가 2017년까지 해외 생산 기지를 약 50% 지금 추가 증설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현대 하이스코의 매출은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하, 안 봐도 이 매출의 캐파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으니까 이걸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목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그리고 적정가는요, 이 밸류밴드 하나면 끝나죠?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저기 동그라미 두 군데 쳐놨던 지점이요. 바로 이 현대 하이스코의 정확한 매수 포인트죠. 밑에 파란색 밸류의 최하단에서 두 번째. 그리고 중간 단계가 바로 불과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윗단계까지 다시 올라왔죠? 근데 어떻게 올랐습니까? 상한가로 올라왔죠. 이제 마지막 이 밸류에이션 상에서의 최대 목표가가 설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재 가치와 시장 인정 가치를 고려해 본다면 6만원 선이 적정가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한가 추세가 나왔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6만원이 적정가인 종목을 지금부터 추격 매수하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럽고 이제부터는요. 매수를 하더라도 심장이 떨려서 들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목표가는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목표가 아까 보셨죠? 최대 목표가 현 분기 내에서는 최대 목표가 68,000원 딱 나와 있죠? 68,000원 이상에서는 전부 다 분할 매도하자. 설사 밸류에이션이 좋아져서 나중에 7만원 8만원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지만 그 가격대에서는 내가 충분히 수익 낼 만큼은 냈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쯤은 던져줘야 돼요.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요, 남 줄 알아야 되겠죠. 주식도 적정하게 내가 이 정도 수익이라면 42,000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50% 수익 넘어가거든요. 충분히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재매수 타이밍 얼마예요? 6만원 선이 다시 들어올 때 그때쯤에 다시 재매수 타이밍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아이스코 뿐만 아니고요. 특징주 Y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매수 매도 이 밸류밴드 통해서 많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나는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리고 상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 일요일 날이죠. 매주 일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무료 공개 방송 하거든요. 샘플러스로 오셔가지고 저와 이런 투자 Y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Y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현대아이스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7시 방송도 반드시 보셔야 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특징주 Y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융 멘토입니다. 자, 이번 주 짧게 3일밖에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잘 가줘서 참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밀리는 듯 싶었는데 다시 잘 올라가 주고 있어요. 코스피가 현재 시간으로요 1953포인트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549포인트 정도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응을 조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시장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조금 찾으셔야 되고 아마 다음 주부터 해서 시장의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꽉 채운 5일이기 때문에 재밌는 수익을 제가 또 준비했고, 제가 연휴
쉬면서 많은 종목 준비해 오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차근차근 꺼내면서 좋은 수익 내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 상담도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 0번으로 문자 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주시는 순서대로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이외의 종목,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으신 것 중에 물려 계시거나 매도를 언제 해야 될까 이런 거 궁금하신 사항 보내주시면요. 제가 제 스타일대로 봐드릴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오늘장 100점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 또 들어왔고요. 기업은행, 아모레퍼시픽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바이오스페이스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CJ제일제당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네, 어젠가요? 그제 어제 같아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제 아니면 그제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드렸어요. 원달러 강세,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 포인트로 잡아서 이 얘기 드렸잖아요. 기업의 채산성이 좋아지는 회사들, 그 중에 음식료 당연히, 원자재를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한번 상승을 합니다. 오늘 고점 기준으로는 2% 이상까지 올라간 다음에 소폭 조정이 나와주지만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에서 보자면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자, 금액으로 보니까 16억 원 정도의 외인 매수와 28억 원 정도의 기간 매수가 잡히고 있어요.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수급도 보자면 그렇게 팔던 외인들이 오늘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간은 꾸준했고요. 투신 중심으로 꾸준했죠. 자, 외인이 들어와요. 외인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흐름이 기간이 정리만 안 한다면, 기간이 팔아주지만 않는다면은 어떻게 상승적 분위기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크게 볼까요? 많이 밀렸었어요. 주목으로 볼게요. 많이 밀렸던 자리입니다. 전 고점 포인트들이 어디입니까? 네, 35만원 정도 포인트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35만원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쪽의 분위기가 이 갭을 메울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은 나쁘지 않다. 대신에 사지 말자.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끝난 잔치 가봤자 먹을 거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이유라고요. 아시죠? 아까 나무의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던 현대하이스코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업은행입니다. 은행주 중에서는 제가 기업은행이랑 KB금융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업은행 얘기를 드리면서 저번에도 몇 번 가지고 나왔었어요. 기업은행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업은행 광고 모델이, 네, 송혜 선생님이시죠? 네, 송혜 선생님이 광고를 하고 나서부터 기업은행의 그 잔고 있죠? 예금 잔고 자체가 거의 1조 가까이 늘었대요. 네, 늘었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잡히잖아요. 순이자 마진 부분 올해 좋아지는 거 은행주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은행도 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자, 오늘 수급 보니까요. 기업은행입니다. 왜 이렇게 아까 방금 CJ랑 비슷하죠? 외국인들이요. 15억 원 정도. 기관들이 26억. 기관은, 네, 기타 법인 빼고서 기관은 전부 다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차트 흐름도 방금 보셨다시피 급등을 해줍니다.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죠. 좀 기다려봐야 돼요, 이것도.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급등할 때 사시는 건요,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어떤 그림을 그린다. 밑에 그려볼게요. 좋은 종목은요, 이런 식으로 갈지자를 그리면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러다 한번 슈팅할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 겁니다. 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고요. 자, 지금 이 기업은행은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 타이밍 아시잖아요. 언제 해야 될지 저한테 배우셨잖아요. 이건 아닌 거 단번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참아볼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자,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 대전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얼마 안 돼요. 50억 정도가 됩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은요, 7조 4천억입니다. 50억, 얼마나 낼까요? 0.00 몇 프로, 그냥 가는 기별도 안 가요. 그쵸? 영향 없었어요. 오늘 오른 이유가 뭐죠?
실적. 하이스크도 실적 때문에 올랐죠? 아모레퍼시픽 실적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오늘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어이구야. 자, 빨리빨리 봐드릴게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아모레퍼시픽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콜마 오늘 4% 또 급등합니다. 현재 8% 수익 중인데요. 화장품류들 수익, 성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오늘 수급도 괜찮았는데,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위험하다. 왜? 너무 비싸요. 140만원이 뭡니까? 140만원이. 못 들어가요, 이거. 이거 사실 수 있나요? 이 차트 보세요. 살 수 있나요? 저는 못 사요. 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 매수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자, 한국항공우주인데요. 2% 정도의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항공우주의 차트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제가 왜 김선윤 저 친구가 또 매수 사인을 하는지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볼게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바닥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동그라미 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선을 두세 개 라인은 맞게 잇는다 말씀드립니다. 그쵸? 이게 완전 바닥이라는 라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바닥으로 대충 그래도 잡아보자면, 조금 더 올려서, 요 정도 라인까지는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라인은 거의 그 바닥에 대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는, 거의 바닥 움직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간다 말씀드립니까? 평행하게 긋는 게 1차적인 기본적인 방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립니다. 올리면 이 정도 포인트가 정말 타이트하게 올린 건데요. 1차 포인트가 좀 보이네요. 정말 꽉 맞춰 올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안 올리는데 제가 이 정도 포인트. 그쵸? 그럼 다음은 가더라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인을 잡아보자면 34,500원? 많이는 못 가겠네요. 그래도 3% 내외로 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이유가 뭐죠? 수급이 보세요. 안 들어왔어요. 어제 좀 들어왔거든요. 수급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부터 수급이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외인 기간 수량으로 볼까요? 자, 수량으로 보니까 외인이 3만 주, 기관이 4만 1000주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자, 매수 포인트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너무 지저분한가요? 좀 지워볼까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아마 다음 주도 좀 상승 쪽의 분위기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요거는 매수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바이오스페이스인데요. 상담이 너무 많아요. 바이오스페이스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수급은 굉장히 좋았고 오늘 좀 급등 중인데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돼요. 상담이 너무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먼저 온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부터 볼게요. 만도부터 보겠습니다. 상담을 빠르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만도 보겠습니다. 13만 7천원. 네, 매수하셨어요. 0196님. 20% 정도를 들고 계신데, 많이 밀렸다가 크게 더 이상 밀리진 않고 잘 바닥에서 움직여주는 포인트들이 좀 잡힙니다. 자, 지금 최근에요,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중에서 부품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현대오비스. 네, 이렇게 큰 그림을 봤을 때, 현재 라인 포인트 자체는요, 이런 바닥 포인트들이 잡힌단 말이죠. 여기서 수급만 진짜 도와준다면, 주가 흐름은 이렇게 다시 반등 쪽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을 보실 때 이런 종목군도 놓치면 안 돼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2분기 실적이니까. 그렇죠? 이런 포인트 보셔야 되는데, 모비스가 가면 당연히 뭐도 갑니까? 만도도 가겠죠. 자, 만도는 또 어떤 그림입니까? 바닥이죠, 완전. 이런 식으로 바닥. 바닥이잖아요. 이렇게 바닥. 이 바닥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친구가 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못 가더라도 보통은 이런 거는 이럴 때 이걸 써먹어야 돼요. 121선, 61선 라인까지는 가겠구나. 이 갭을 메울 거다. 이럴 때 써먹는 거지 아무 때나 써먹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13만원 정도까지는 보이네요. 근데 매수가가 13만 7천원이십니다. 원래 이게 만도가 안 좋은 소식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다시 올라가는 중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네, 다시 제자리 갈 겁니다. 1차 포인트 13만원이고요. 그 다음 포인트 매수가까지 갈 거니까요.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살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갈 겁니다. 바로 급등 안 해요. 기간은 제가 볼 때 넉넉 잡고 한 달 반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찾아볼게요. 재매수 시점이요. 재매수 시점은 지금 사줘도 괜찮긴 한데 한 번 더 오르면 사보는 거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빨리 볼게요. 피델릭스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다 봐드릴게요. 빨리 볼게요. 정말 빨리 볼게요. 자, 피델릭스가 3,005원. 이렇게 종목 사시면 안 돼요. 0351님,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사시면 어떡해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본인도 아시죠? 너무 위험하게 샀다. 이거는 주식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추매요? 안 돼요. 이거 투기입니다. 투기.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주식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세요. 올해 초에 사신 분들, 이때부터 사신 분들 거래량 터트리면서 매도 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종목 사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매도 처리하세요. 제가 세게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이런 종목은 하는 거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차트 그림이. 자, SK컴즈 볼게요. 1149님 7,000원 매수하셨습니다. 자, 240원 수익 중에 있습니다. 240원 수익 중에 있어요. 한 3% 정도. 세금 떼고 3%, 10%. 네, 10%씩 사신 거 정말 좋습니다. 다 10%예요. 칭찬해 드릴게요. 10%, 100%가 하나 있네요. 좀 이따 봐드릴게요. SK컴즈가 7,000원 사주셨는데요. 차트 흐름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 모양으로 딱 맞춰보자면 바닥은 난 것 같아요. 그쵸? 네. 바닥은 났어요. 그리고 7,000원 매수하셨던 타이밍은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사셨던 타이밍 자체는 썩 좋진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 최근의 수급 볼게요.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하네요. 이렇게 깨끗했나요, 이 종목이? 이것도 없네요. 거래량이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34만원 괜찮은데, SK컴즈. 이게 시장에 좀 주목을 조금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좀 이게 수급상으로는 안 받아요. 이렇게 합시다. 자, 차트가 반등을 준다면 제가 이거는 차트의 그림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제가 평행하게 그것저 바닥에서 그리고 라인 잡고서 이렇게 밑에 라인 잡고 평행하게 올립니다. 어떻게 올린다고요? 두세 개 라인 맞아 떨어지게끔 올린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 슈팅 부분이죠. 그쵸? 위에 여기도 윗골이 계속 잡히잖아요. 그럼 이 라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얼마? 8천 몇백 원. 8,000원 넘어가면 고민해봐야 돼요. 네, 8,000원 넘어가면은 고민해보시고 그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괜찮고요. 매수가 이탈하면 매도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루멘스 볼게요. 후딱후딱 보겠습니다. 자, 8818님께서 루멘스 주셨습니다. 루멘스요. 13,500원 네, 가져갈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반도체랑은 극과 극이에요. 서울반도체가 좀 답답하죠? 많이 막 깨졌다고 오늘 다시 반등을 주는데 제가 장기적으로 정말 10만원 간다고 한 3년 보고 말씀드렸죠? 네, 매수 타이밍이 서서히 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서울반도체가 이렇게 밀렸잖아요. 다시 올라가면 루멘스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가잖아요. 라인 잡죠? 제가 이 당시 때 이 라인에서 여기 오면은 정말 매수하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매수 못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제 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거? 괜찮네요? 그럼 굳이 파실 건가요? 아니죠? 가져가셔야겠죠? 수급 볼게요. 수급 보니까 약간의 수급 고임 최근에 기관들이 나왔지만 오늘 수급 들어올까요? 오늘 기간 잡히네요.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주가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 8466님 네이버 69만 3천원 10%. 자, 매수 가격은 되게 싸게 잡으셨어요. 오늘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싸게 잡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닥으로 생각하시고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잡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수급 들어올 때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 외인들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제가 기관 수급은 좋은데 뭐가 문제죠? 개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 말씀드려요. 개인이 팔고 나가면 장땡이다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이 팔고 나가면 장땡이다. 그런데 개인이 사고 들어오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비중이 작으셔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혹시라도 조금 한 8만원 라인 깨지면요. 68만원 라인까지는 괜찮겠네요. 66만원까지 볼게요. 자, 66만원 넉넉 잡고서 1월 초에 저점 바닥입니다. 66만원 라인 깨면은 그때는 정말 칼같이 매도하시고 지금은 홀딩하고 갑니다. 오늘 잠깐 수급이 들어오나요? 그걸 확인 안 할 뻔했네요. 오늘은 아직 기간수 외인이 더 팔고 나가네요. 그렇죠? 수급은 아직 깨끗하지가 않아요. 좋지는 않아요. 그럼 이렇게 수급 다 팔고 나가신 다음에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수급 들어오면서 외인 수급, 특히 외인 수급 들어올 때 그때 매수하시는 건 어떨까? 다시. 그래서 지금은 조금 한번 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파셨다가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아셨죠?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NC소프트입니다. 손절치고 나갔던 종목입니다. 5488님, 네, NC소프트입니다. 자,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건데 전고점까지 무조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주가 흐름 지금 빠집니까? 여기서 안 빠지고 있어요. 얼마에서 안 빠지고 있죠? 19만원에서 더 이상 크게 안 빠지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 잡히죠. 근데 매수가가 24만 1,000원. 네, 너무 높으세요. 제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린 그런 적은 없어요. 이럴 때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웬만한 매수 사인을 안 드리거든요. 언제 매수 사인 한번 드렸다고 손절 쳤냐면 이때 한번 올라가는 타이밍 봐서 매수 사인 드렸다가 손절을 쳤어요, 제가. 네, 그랬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제가 저녁 9시 쌍마커 투맨쇼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나서 바로 또 손절을 쳐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좋은 종목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줄 수가 있는데, 시간이 문제네요. 24만 1,000원, 20%신데, 얼마나 걸릴까요? 잘 보세요. 12월부터 20만원까지 5개월 걸렸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기간 똑같이 이렇게 5개월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이거는 팔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실적이 계속 연말까지 보면 올해는 어쨌든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STS 반도체요. STS 반도체입니다. 100%라서 이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됐습니다. 8878님 9,080원. 9,080원이요? 지금 2,100원입니다. 9,080원이요? 네, 제가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 가격이 높으셔가지고 권리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매수가가 완전 고점이시란 소리거든요. 네, 이렇게 높아요. 4분의 1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떻게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난감하네요.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 이거 조금 제가 어떻게 해결책을 드리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땀이 나네요. 갑자기. 자, 월봉으로도 얘기할 게 아닌데요. 이게 주봉 정말 제가 지금 되게 힘들어요. 실적 좀 볼게요. 자, 실적이 원래 작년에 이쪽 관련해서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지는데 자, 보니까요. 실적 개선세 2010년부터 매출액이 점점 높아지다가 작년에 원래 어차피 거의 다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흐름이 안 좋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이익 자체가요. 2010년부터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계속 거꾸로 간다고요. 거꾸로가 이렇게 천천히도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실적 자체가요. 좋지가 않은 거예요. 차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적자 막 나와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하락 쪽으로의 분위기, 올해 실적 개선세가 잡힐지는 애매합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깨진 상태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조금 조심은 해야 되는데 하나 제가 위안을 드릴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너무 낮아요. 2008년도 저점 바닥, 2009년 초 바닥에 1,000원대 초반대 흐름인데 사실 지금 이 가격에서 1,000원까지 내려오셔도 마이너스 구간 자체는 크지 않으실 거예요. 네, 워낙에 높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대신에 이게 반등이 나오려면은 이게 비중이 100%인데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 제가 힘들게 얘기 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답이 안 나와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너무나 지금 상황은 좋지가 않고요. 실적도 우려감이 크기 때문에 당장의 상승 쪽의 분위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100%라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많이 사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나머지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AS 좀 해야 돼서요. AS 해드릴게요. 제 종목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들고 있는 종목 좀 살펴보자면요. 볼게요. 이니시스, 네,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거 아시죠? 이니시스? 안 팔 거예요. 다른 걸로 수익 다 낼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케미칼 죄송한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은 가져가고요. 이니시스는 홀딩합니다. 잘 아시죠? 한국콜마 목표가 상향합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상향하냐면요. 말씀드려야겠죠? 자, 한국콜마를 목표가를요. 제가 36,000원까지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36,000원까지 올립니다. 자, 그 다음 YG원 홀딩하고 가져가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어제 추천드렸던 KT뮤직인데요. KT뮤직 목표가 상향합니다. 4,800원까지 상향시키겠습니다. 아셨죠? 바로 오늘 급등을 해주는데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KT뮤직 말고 저기 KG인시스 지금 마이너스 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관리합니다. 저 종목 안 버립니다. 계속 관리하고 유지하니까 보시고 하나케미칼은 정말 죄송하지만 수급 너무 꼬여서 안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종목 수익 많이 나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제가 또 수익 많이 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이따가 3시 5분부터 저 공개 방송합니다. 그때 AS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대 증시 모두 마감까지 흐름 잃지 않고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954포인트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550포인트까지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달러원 환율도 오늘 상승 압력 받고 있는데 1,020원대 중반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